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장하나입니다. 저 며칠 전 우리 집 근처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명랑 핫도그와 비슷한 핫도그 가게를 찾았는데요. 반가운 마음으로 가보니 가격이 글쎄 한국 명랑 핫도그의 3배가 넘어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하나 사서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맛은 좋았어요. 한국에서 친구와 먹던 그 맛이 그립네요. 또 한국에서 간다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크리스탈리나 조르비나가 미국의 주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변화를 줄 만큼 금융기관들의 대출 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의미 있는 수준의 대출 둔화를 보지 못했다라며 일부 대출 둔화가 있지만 연준이 물러설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향후 동향에 집중해 변화가 일어나면 민첩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적인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총재는 소득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은 연준이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에로 그룬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지난달 금융기관들이 IMF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2.8%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일자리 수와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속해서 늘고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속된 금리 인상이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각종 지표는 강세를 보여 경기 침체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증가세의 경우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지갑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5월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 전망치 19만 개를 크게 상회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21만 7천 개와 4월의 29만 4천 개에 비해서도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저스틴 올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비영리 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의 데이터를 볼 때 지표 대부분이 건강해 보인다며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중에 10년 전에 이용한 모기지로 집을 압류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택 소유자들은 세컨더리 모기지로 채권 주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중 10여 년 전에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2차 모기지로 인해 채권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모기지는 2차 모기지인데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하는 저당 대출, 즉 프라이머리 모기지를 기반으로 다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상품을 뜻합니다. 주택가격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을 토대로 대출을 내주는 주택자산 신용한도 홈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 HELLOC가 바로 2차 모기지에 해당합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팬데믹 등으로 수년 전부터 대출 상환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 아마 은행이 상각 처리했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상 이는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압류 가능성을 고지하기 시작하자 이미 대출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주택 소유자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홈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은 2차 모기지인 만큼 압류 시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뤄진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뛰자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 랜더스타운의 한 거주자는 2006년 당시 이용한 홈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을 상환하지 못해 자택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5년 집을 소유했던 형에게 물려받으면서 2차 모기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은행이 몇 년간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대출이 소멸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꾸준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이 존재하는지를 자세히 몰라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작년부터 워싱턴 DC 지역을 강타한 다단계 코인 사기 CMP Club Mega Planet 투자 사위 존 킴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작년부터 워싱턴 DC 지역을 강타한 다단계 금융사기 CMP 클럽 메가 플래닛 투자 사위의 존 킴이 결국 사기 및 중범죄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의 거주지는 뉴욕으로 도했는데 2019년부터 3년간은 조지아는 물론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등을 오가며 암호화폐와 외환거래 등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2019년 설립해 운영하던 웹사이트가 2021년 6월 갑자기 폐쇄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며 애틀랜타와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기 행각은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까지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단계 피해자 중에는 한인이 300여 명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DC를 아우르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300에서 4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를 주 무대로 활동한 존 킴은 단시간 내에 서부 LA에서 동부로는 뉴욕까지 미 전역에서 3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제보와 고발로 인해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파산 챕터 7을 부르고 LA로 도주했으나 그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그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 현금으로만 돈 거래가 이루어져 그 돈이 나중에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기 문제의 파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건네주면 인터넷상으로 포인트를 받게 되고 다음 날부터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를 권유하는 리더급의 한인들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투자를 위한 돈 거래가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영수증이 없고 다만 포인트로만 적립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 포인트 확인이 안 되는데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받을 때 적립 포인트 90%, 비트코인 10% 형식을 취했으며 실제 현금을 받는 부류는 리더급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 중 2020년 10월부터 총 7만 5천여 달러를 건넸다는 한 피해자도 정작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2,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CMP사의 총책임자 존 킴은 체포 후 애틀랜타로 이송돼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보석은 허락되지 않았고 7일 첫 신문이 시작됩니다. 본사는 이번 사기 투자와 관련해 피해를 본 시카고 지역 한인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 29개의 항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대란이 일어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서해안 29개 항구에서 일하고 있는 2만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항만시설 자동화와 임금 협상에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노동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수입 물동량의 40% 정도를 담당하는 LA와 롱비치 항만 소속 ILWU 국제항만창고노조가 미 서부 항만의 소파업을 주도하면서 물류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5일 LA와 롱비치 항만 전체 연안 연계 터미널 가운데 3군데가 인력 부족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또 운영된 터미널 가운데 일부는 근무자가 너무 모자라 하역 작업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근무자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폐쇄된 터미널들에서 다시 작업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항만의 노조 전체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아니며 일부 하도급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인 물류업계는 당장 타격은 미미하지만 파업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오는 수입 물품들의 물류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는 항만시설 자동화와 근로조건 등 두 가지를 걸고 근로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노사협상이 조속한 타결을 도출해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 CEO 크리스 릭트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방송사로 알려진 CNN이 정파성 논란, 낮은 시청률 등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취임 1년을 맞은 크리스 릭트 CEO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편향적 보도를 줄일 것을 공약하던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을 두둔하는 보도를 인수합자 이제 전통 시청자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N은 지난달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70분간 독점 생중계했고 트럼프는 2020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거듭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이 대선에 불복해 2021년 1월에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도 옹호했습니다. 자신을 상대로 성추행 소송을 해 $500만 배상금을 판결받은 여성 칼럼니스트 진 캐너를 깎아내리는 발언도 했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는 그의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판을 왜 CNN이 깔아주고 있느냐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릭트 CEO는 타운홀 미팅 보도 방침은 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310만 명이 시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으로 4월 퇴출당한 돈 레몬 앵커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간판 진행자로 기용했다는 점도 부적절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트는 최소 300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하면서 임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4년 만에 AMC 영화관이 특별 영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3, 토요일에는 $5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분주한 활동이 시작되면서 4년 만에 AMC 영화관의 특별 영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2023년 여름 동안 AMC 영화관에서 최저 $3에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썸머 무비 캠프가 2019년 이후로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1920년에 설립된 AMC 극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영화관 체인입니다. AMC는 학교가 끝난 후 더운 여름 동안 영화관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기억날 만한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썸머 무비 캠프를 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AMC는 사람들을 다시 영화관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3, 토요일에는 $5로 대중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30개 이상의 AMC 영화관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총 14편의 영화 제목들은 AM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